이야, 큰일 났다. 시동이 안 걸려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지금 오프로딩 가고 있는데 안개가 정말 많이 꼈네요. 그죠? 한치 앞은 보이지만 멀리는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이 정도가 보통 제가 있는 밴쿠버 쪽에 안개 꼈을 때 상황인데, 좀 진하게 끼면은 바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안개 하면은 예전에 그 일산하고 옛날 구대관령 언덕길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내 차 본네트도 안 보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꽉 낀 적이 많아서. 아무튼 지금 제 차는 루비콘인데, 이 차를 갖고 이제 튜닝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해야 튜닝이 올바른 길인가 뭐 이런 것도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저도 루비콘을 처음 사봐서 처음 튜닝을 해봤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나 저의 의견이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오프로딩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현재 차 키로수가 2000km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 중에 한 1300km는 순정 휠 타이어로 주행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전체 지름 35인치 머드 타이어로 바꾼 상황입니다. 일단 휠 타이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북미 지역의 루비콘은 한국과 다르게 그 BF의 얼터레인 타이어가 루비콘에는 순정 타이어로 장착이 돼서 나와요. 한국은 머드 타이어가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머드 타이어와 얼터레인 타이어의 일반 주행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음이에요. 타이어 소음도. 아무래도 머드 타이어이 소음이 좀 더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얼터레인 같은 경우는 일반 레디얼 타이어에 조금 더 변형된 부분, 거기에 컴파운드 재질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음적인 부분이나 부드러운 핸들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터레인 타이어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루비콘을 받고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랭글러 루비콘의 운전 느낌이 아닌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조용하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순정 루비콘 같은 경우는 핸들에 유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핸들을 꼭 잡고 있어도 약간은 타이어가 노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핸들이 뒤늦게 좀 쫓아가는 그런 핸들링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일반 평범한 SUV하고 정말 다를 거 없이 조용하고, 밖에 소음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아주 편안한 차였습니다. 그런데 휠 타이어를 바꾸는 순간 이제 완전히 나에게 편안한 루비콘은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이어를 딱 끼고 처음 차를 빼서 나올 때부터 이 머드 타이어의 하나하나의 입자가 그대로 몸에 느껴질 정도로 둔탁함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행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바퀴 소음이 최대한 들린다고 보일 정도로 소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한테 이거를 타서 좀 느껴봐달라고 했더니, 그나마 머드 타이어 중에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루비콘을 한국에서 구입하신 분들의 순정 타이어는 BF 머드잖아요. 그 타이어도 어느 정도 소음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를 사실 때부터 이 차는 소음이 있는 차야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소음이 싫으신 분들은 당장 달려가서 얼터레인 타이어로 만약에 바꾸시잖아요. 소음 싹 없어집니다.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한국에 왜 머드 타이어가 기본 순정 타이어로 적용이 돼서 나가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물론 근데 머드 타이어가 훨씬 가격적으로는 더 비싼 타이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되지 않았나,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오프로딩을 위해서 적용을 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물음표의 생각도 들었어요. 9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도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들려와요. 1차적으로 루비콘을 사셨는데 굳이 오프로딩을 다니지 않고 그냥 루비콘 있는 그 멋 그대로 원하시는 분들은 튜닝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타이어 소음을 없애고 싶다 이러면 얼터레인 타이어로 바꾸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또한 얼터레인 타이어로 바꾸시면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눈길에 상당히 괜찮아요. 물론 모든 머드 타이어가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머드 타이어는 얼터레인 타이어보다 눈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터레인 타이어를 만약에 바꾸시면 소음은 물론이고 눈길에도 성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35인치 타이어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리프트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JK 기준으로 보면 JK보다 지금 JL이 대략 2인치 정도가 지상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5cm 정도죠. 거기에 35인치 타이어를 껴기 때문에 전체 지름은 원래 루비콘이 33인치지만 전체 지름이 2인치가 켜졌으나 대략 지상고의 높이는 한 1인치가 커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루비콘에 한 3인치 정도 리프트업이 된 상황이고, 그 대신 휠 베이스가 넓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를 높이는 튜닝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튜닝된 머드
타이어를 끼고 4번의 오프로딩을 했었어요. 오늘이 벌써 5번째인데 제가 머드 타이어로 굳이 바꾼 이유는 제가 있는 주변의 그 오프로딩 길들이 머드의 재질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비들락 휠을 하진 않았지만 공기압을 뺐을 때 타이어가 그립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아무래도 머드 타이어가 더 좋다고 여러가지 데이터에서 나와서 머드 타이어를 끼게 됐고, 그리고 이번 루비콘 같은 경우는 35인치까지는 휠 하우스나 여러가지 차의 성능이나 기능적인 문제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35인치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단점만 있냐? 아니죠. 장점도 있죠.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래 루비콘의 가장 큰 단점일 수 있는 그 핸들링의 유격 문제가 있잖아요. 머드 타이어를 끼고 물론 이제 인접을 한 타이어이긴 해도 이제 머드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머드 타이어는 얼터네이트 타이어보다 더 무겁고 사이드월도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빈 유격이 있는 듯한 핸들링이 그 묵직한 타이어로 그 무게감이 채워져서 상당히 핸들의 안정감이 오히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가 주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크게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핸들링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하체 파트를 바꿔서 그 핸들링을 조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머드 타이어를 적용을 하실 거면 굳이 그 부분을 안 하더라도 약간의 넓은 유격의 느낌은 많이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얼터네이트 타이어보다는 이 타이어의 생김새 자체가 좀 더 과격하게 생겼잖아요. 랭글러와 어울리는 부분들이 보기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워런티가 끝나가고 좀 더 하드코어인 바이길 같은 경우에 오프로딩을 하려면 차를 높여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저랑 주로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저와 비슷한 스펙이에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이 정도의 튜닝을 했습니다. 튜닝도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주로 다니고 어떤 코스를 가는지가 또 중요한 거로 보여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굳이 하드코어의 오프로딩을 가지 않는데 리프트도 높이 하고 타이어 인치수도 높이고 멋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허브 스페이스까지 껴서 휠을 좀 밖으로 내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변 환경에 맞춰서 튜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개 진짜 많이 꼈네요. 오늘 이 정도면 안개 중급 이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아직 슈퍼칩 튜닝을 하지 않았어요.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일반 도로 주행과 여러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크게 기존 데이터 값이 많이 변형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슈퍼칩 튜닝을 약간은 뒤로 한 채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윈치를 달았잖아요. 근데 윈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심적으로 많이 느껴요.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다닐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족이랑 같이 이제 오프로딩을 즐길 때는 차 한 대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윈치가 없을 때는 좀 도전 정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배에 걸릴 것 같은 언덕이라든가 물 밑에 땅이 머드면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겁먹음이 있었는데 윈치를 달고 나니까 그런 겁이 싹 없어졌어요. 윈치가 정말 제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윈치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제 구조 군환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물론 그 마음의 평화를 100%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평화로서 자신 있는 오프로딩을 하는 기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프로딩 하시는 분들은 윈치를 장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용이 비싸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맞아요.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미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이 윈치를 찾아보시면 저렴한 모델들도 있어요. 그 저렴한 모델이 보통 그 제작하는 회사에서 하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거나 나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용을 해보시면 대략 쪽에서는 한 500불 안쪽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윈치를 하려면 윈치 자체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윈치를 올릴 수 있는 마운트도 사야 되고 브라켓이죠. 그것도 사야 되고 하니까 저렴한 비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제일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 앞으로 계획 자체가 밤에는 오프로딩 할 계획이 전혀 없지만 만약에 밤에 오프로딩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를 꼭 구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그 라이트의 종류도 종류지만 켜지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로 다니는 쪽이 절벽이 있다거나 도로폭이 좁다거나 이런 곳은 라이트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뒤에 라이트 그리고 바닥을 비출 수 있는 라이트도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의 튜닝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도 오프로딩 가서 또 오프로드 영상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살은 없는데 여기가 쑥쑥 들어가요 지금. 그죠? 네. 아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요렇게 오는 건 어떨까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는 깊진 않네요. 이쪽이. 도전. 찍어줘요. 그러면 이거를 네, 찍어줄게요. 같이 찍으면 되죠. 찍고 나서 이거 버리면 되죠. 물에다가 계속 들고 있으라고요? 무거워. 왼팔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차 빠뜨리기 작전 하고 있습니다. 전 저 차가 빠져서 제 윈치를 한번 써볼 기회가 있을까 싶은데 차 소리가 폐차장 가야 될 소리인데요. 이쪽으로. 아, 괜찮다. 오케이. 아이, 쓰면 안 되지. 오케이, 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포러너가 올 예정입니다. 이 차는 얼터레인 타이어가 껴있어요. 그리고 이 물속에는 지금 머드가 들어가 있어서 탄력을 어느 정도 잃지 않고 지나가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락이 안 걸려. A트랙 없어요? A트랙 락커 걸어야 돼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케이. 지금 내가 보니까 사륜도 안 넣었던 것 같아. 자, 이런 숲속 길도 보면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작게나마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ECN 스크래치네요. 간지럽고 좀 긁힐 수도 있고 No ATV라고 써있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경치가 이 맛으로 또 약간 산을 타는 느낌이 나나봐요. 저는 걸어서 산 타는 건 잘 못하는데 좋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시동이 안 걸려요.